자, 오늘은 갑신정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갑신정변 사건의 배경부터 이모군란이 있고 나가지고 개화파는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개화파라는 파가 이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급진개화파 그리고 온건개화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화 정책을 하자는 거고,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이것도 씁시다. 일본 양무운동,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가지고 좀 온건적인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완전 다 뜯어 고치자는 입장이었고, 양무운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서양의 무기나 이런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둘로 쪼개졌는데 이모군란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에서 우세를 차지했던 거는 온건개화파가 차지합니다. 왜? 이모군란 때 그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걸 진압한 게 누구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 얘기죠. 청나라의 구원군 파병,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을 했었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청나라를 지지하는 온건개화파였어요. 자, 열세에 처했던 급진개화파, 얘네들은 역전을 원합니다. 어떻게든 역전을 하고 싶어. 그때 급진개화파가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겠다. 이 돈을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거를 일본한테 이 차관을 빌려와서 우리를 개화 정책을 추진합시다 해서 왕이 하라 그래. 근데 당시 일본의 차관 요청이 실패로 끝나요. 처음엔 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급진파의 위기죠. 이러다가 완전 온건파한테 밀리게 생겼어. 위기 상황. 거기다가 이때 마침 청나라 있잖아. 청나라가 이모군란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청나라가 이때 베트남에서 프랑스랑 전쟁이 나와요. 청나라 병력들이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랑스랑 싸우려고. 자, 조선은 기회죠. 이제 급진파에는 안 그래도 지금 온건파한테 밀려가지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급진파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던 청나라 병력들의 이동이네. 좋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시작됩니다.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우정총국이라는 기구를 당시 조선이 만들고 있었거든.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이 아니라 우정총. 우정총국을 다 만들어서 그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가 열려. 이때 조정의 대신들이 다 모였거든. 조정의 대신들이 모였을 때 정변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 정변을 일으켰던 대표 인물, 급진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이 있었어요. 김옥균이라는 사람.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젊은 양반 출신인데 이 사람이 급진개화파의 선봉에 있었거든. 자, 그리고 이 개국 축하회를 통해서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이들은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겠다.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정치, 경제, 사회. 일단 정치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전제 군주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정을 지향을 해요.
이평군주정이란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모든 권력이 왕한테 있어서 왕이 모든 걸 했다면은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걸 전제군주라고 해요. 근데 입헌군주는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의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영국 같은 나라가 입헌군주제의 전형적인 나라죠. 영국의 왕이 있죠. 지금 영국 왕이 있지만 영국의 총리가 통치를 하잖아. 그런 겁니다. 경제 면에서는 나라의 재정이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재정을 다 갖고 있었거든. 나눠서 이거를 한 군데 모읍니다. 하나로 재정을 일원화, 하나로 모은다 해서 일원화 이렇게 불러요. 호조라는 2호의 병영공 할 때 그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지조법을 실시했으며 해상공국이라는 것을 혁파합니다. 해상공국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았던 이 상인단체, 그들의 이 특권을 없앤다는 거야. 그 상인단체들의 특권을.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를 이때 없애려고 시도를 해요. 물론 완전히 이게 되지는 못해. 왜냐면 갑신정변이 빨리 끝나거든. 이렇게 개혁정강 발표하고 우리 개혁할 거야 했는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청나라가 군대가 빠지긴 했지만 힘이 너무 막강했던 거죠. 이때 당시 조선이 감당하기에는. 청나라의 진압으로 3일천하로 끝납니다. 3일천하 김옥균,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에도 나오거든. 너무 빨리 이렇게 진압을 당해버렸죠.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이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일본이 원래는 이 급진파 보고 군사 지원을 약속했거든. 김옥균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가 군대 지원해 줄게. 청나라가 오면은 걱정하지 마 해서 난 일으켜.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실제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일본이 청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많았나 보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한계점으로 항상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다는 거죠. 일본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백성들의 지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젊은 지식인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로는 근대적 개혁 운동이죠. 개혁 추진이고, 그 이후에 가보개혁은 했죠. 여러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의의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하고 일본 간에 조약이 맺어져요. 일본은 항상 조약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오죠. 저번에 이모군란 때는 제물포 조약이었지. 이번에는 한성조약이라는 조약이에요.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었거든. 그래서 공사관에 새로 짓는 비용을 조선이 내놓으라. 조선은 또 피해를 입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는 텐진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텐진은 청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청나라에 있는 도시 텐진 조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양측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자. 양측의 군대가 철수하고, 만약에 한쪽이 파병시,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시 또는 일본이 군대를 파병시 상대 측에 통보해 주자. 이거야. 둘 다 조선 땅에서 군대를 빼고, 만약에 한쪽에서 군대를 보내면 이쪽에서도 군대를 보낼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통보를 해주자, 알려줘야 된다.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은 뒤에 있을 청일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못하니까 정부가 청나라 보고 도와달라 그래.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 일본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같이 군대를 보내고 그 이후 일본에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 철수를 안 하고 청나라와 싸우게 되죠. 자, 하여튼 양측의 군대가 일단은 철수를 했어요. 모처럼 조선 땅에 이제 외국 군대가 철수를 다 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조선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오는 중이었어. 그러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점점 내려오니까 조선 쪽으로, 자, 조선이에요. 조선 쪽으로 남하하니까 영국에서 이 조선 남쪽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거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 거문도 사건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불법 점령한 거지 우리나라 땅을. 자, 이렇게 조선이 언제 터질지 몰라. 막 러시아, 영국, 일본, 청나라 언제 이 강국들의 그 싸움터가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조선 중립화론이 돼도 됩니다. 조선을 그냥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도 조선을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조선의 육일준이라는 사람하고 독일의 부들러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죠. 우리는 힘이 없는 외침은 결국 들리지가 않았고 결국엔 그 뒤에 이제 뭐 알다시피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자, 됐습니다.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